추정재산 2,60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이 남자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기업 대표들을 조용히 그러나 줄줄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르고 중국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을 부르는 빈도가 심상치 않아요.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래밭 위에 병원이 세워지고 스마트 도로가 깔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공사 현장의 심장부 어딘가에 한국 기술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하면 미국이고 가격하면 중국이잖아요. 세계 기술 패권을 놓고 이 두 나라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중동의 오일머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대체 중동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길래 한국까지 찾아오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만 봐도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투자 규모가 무려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을 8번이나 합쳐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숫자예요. 한 나라가 자기 미래를 통째로 다시 짓겠다며 꺼내든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 계약을 따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 전기, 도시, 의료, 방산까지 중동이 새 나라를 짓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 기술이 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익숙한 분야가 아닙니다. 중동이 한국에 원하는 기술의 목록 들으시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그 목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동이 왜 이렇게 절박해졌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합니다. 중동하면 석유. 이 공식이 지금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현재 석유 의존도가 약 40%인데 이걸 20% 아래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석유의 나라가 스스로 석유를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박한 선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AE 전체로 봐도 비석유 부문 비중이 이미 70%를 넘어섰고 특히 두바이는 GDP의 90% 이상이 석유가 아닌 관광과 금융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석유로 번 돈을 들고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술입니다. 새 나라를 설계하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스마트 시티를 짓고 싶어도 그 안을 채울 기술이 없어요. 관광 인프라를 세우고 싶어도 운영할 시스템이 없는 거죠. 중동은 돈은 있지만 기술이 없고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시장이 필요한 상황. 이 둘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중동이 한국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비싼 것은 석유가 아닙니다. 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강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마시는 물의 50% 이상을 바닷물을 정수해서 씁니다. 이걸 해수담수화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서 한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누적 수주 잔고가 이미 수조 원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최대 담수화 기업인 SWCC와의 협력만 봐도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니라 플랜트 전체를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 수돗물 공장을 통째로 수출하는 겁니다. 중동의 해수 담수화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장의 문이 지금 열려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물 다음은 전기입니다. 사막의 여름 기온은 50도를 넘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력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죠. 사우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작 2% 수준이거든요. 2%에서 50%로.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에요. 발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망을 깔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세우는 거대한 공사가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LS 일렉트릭의 전력 시스템, 현대건설의 에너지 플랜트, 이 기업들이 지금 중동 전력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알-슈아이바 단지에는 이미 한국산 기자재와 시공기술이 대거 투입됐거든요. 한국이 사막의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공장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30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2,500억 달러, 약 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30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의 일부가 한국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 들어보셨죠? 사우디가 사막에 짓고 있는 미래 도시입니다. 길이 170km, 폭 200m의 직선 도시 더라인이 그 핵심인데요. 이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이동이 지하 터널과 AI 기반 교통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됐거든요. 이런 도시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통, 전력, 의료, 치안,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에는 도시 전체를 두뇌처럼 관제하는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이 필수인 거죠. KT, SKT, 삼성 SDS, LG CNS 이 기업들이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스마트시티를 직접 구현해 본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해봤다는 것, 이게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30년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가장 큰 발주처 중 하나가 지금 사막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이 한국에 원하는 기술이 물, 전기, 스마트시티뿐만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두 분야가 더 있어요. 의료와 방산입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30년 약 1조 5천억 달러, 2천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가장 큰 발주처 중 하나가 중증 환자는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의료 부문에 650억 달러, 약 8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입니다. 중증 환자는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의료 부문에 650억 달러, 약 방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이 무기들이 UAE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이 2022년 처음으로 170억 달러, 약 23조 원을 돌파했는데 중동이 그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 한국 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산 무기는 사후 관리와 부품 공급에서 정치적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한국은 그런 조건 없이 거의 맞춤 제작 수준으로 협력해줍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가게보다 친절한 가게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팩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동이 한국만 부른 게 아닙니다. 중국도 들어와 있고 유럽도 들어와 있고 미국도 있어요. 특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한국보다 30%에서 40%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시스템도 화웨이가 중동에서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을 이기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가격이 아니라 운영 신뢰도로 싸우는 겁니다. 중국산 설비는 초기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고장나면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이 느리다는 민원이 중동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 AS 센터를 세우고 엔지니어를 상주시키는 전략으로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싸게 사서 자주 고치는 것보다 비싸게 사서 오래 쓰는 쪽을 중동 발주처들이 점점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그 숫자 기억하시죠? 사우디 비전 2030에 투입되는 1300조 원. 이 돈을 따내는 경쟁에서 한국이 가장 싼 선택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요. 중동이 한국 기술을 원하는 이 흐름, 영원히 계속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중동 국가들의 전략은 지금 당장 외국 기술을 사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에는 기술 현지화 조항이 명시돼 있어요. 외국 기업이 수주를 받으려면 사우디 현지 기업과 합작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 한국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0년에서 15년 뒤 중동이 한국 기술을 직접 복제하거나 자체 개발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도 한국이 지금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준을 심어놔야 해요. 내가 깔아놓은 시스템 위에서 상대방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기술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맥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깔았느냐가 그 이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중동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에서 어떤 나라의 기술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한국이 지금 진지하게 뛰어들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동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 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쪽은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중동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설비를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이전하는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중동 프로젝트에서 운영 유지보수 통합계약, 이른바 O&M 계약의 비중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OM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보통 10년에서 20년짜리 장기 계약입니다. 설비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비가 돌아가는 동안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씨앗은 뽑힐 수 있어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이 중동에 심고 있는 건 제품이 아니라 관계이고, 그 관계가 쌓이면 경쟁국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기 수익을 위해 빠르게 팔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를 보고 현지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 이 질문의 답이 지금 중동 시장에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표준입니다. 표준이란 쉽게 말해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이다라고 시장 전체가 합의한 규칙입니다. 한번 표준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경쟁자는 그 규칙 안에서 싸워야 해요. 먼저 들어간 쪽이 심판이 되는 게임이죠. 실제로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은 현재 중동 지역 발주 규격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의 신규 담수화 플랜트 입찰 서류에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방식이 기준 사양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쟁사가 더 싼 가격으로 들어오더라도 한국이 만들어 놓은 규격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장의 선을 내가 그었다면 상대방은 그 선 안에서 뛸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관제 시스템과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이 중동 신도시 구축의 기준 모델로 채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옴시티 외에도 사우디의 킹살만 에너지파크, UAE의 마스다르시티 확장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 솔루션이 레퍼런스로 등록되고 있거든요. 레퍼런스가 쌓인다는 건 단순한 실적이 아닙니다. 다음 입찰에서 우리가 이미 해봤다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다음 수주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됩니다. 성공 경험이 다음 기회를 부르는 구조, 이게 지금 중동에서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회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변수입니다. 바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중동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갈등, 예멘 내전의 여파, 이 변수들은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를 멈추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우디 내 건설 프로젝트 여러 곳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기회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마치 풍성한 수확을 앞둔 농부가 갑작스러운 우박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준비와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리스크가 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단일 국가에 집중하기보다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 등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게 지금 중동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히 한국이 중동의 기술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기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변화의 현장에 어느 나라의 기술이 자리를 잡느냐, 이게 앞으로 수십 년의 경제 지형을 결정합니다. 중동의 전환은 지금 그 임계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동 수출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총 수주액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없이 수주한 계약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한국이 중동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기술을 넘기지 않고 운영권을 쥐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악보를 줘버리면 누구든 연주할 수 있지만 악보 없이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 그게 한국이 지금 목표로 삼아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동이 지금 가장 빠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아직 이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영역입니다.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수전의 기술과 수소 저장 기술에 대한 러브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과 전기와 스마트시티 다음, 수소가 한국과 중동을 잇는 다음 챕터가 될 수 있거든요. 중동이 한국 기술을 원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시간을 사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야 할 기술과 경험을 지금 당장 작동하는 형태로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 시간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입니다.